카트만두 누적 확진자가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8월 13일날 목요일날 결국 카트만두 밸리를 막았습니다. 그동안 그 럭다운 해제시키고 나서부터 지금 거의 며칠이에요. 거의 한 25일 동안 오픈 쉬어갖고 지금 카트만두가 거의 코로나 폭발이 일어났거든요. 매일매일 100명 이상씩 계속 뜨고 있는데 이제 막았습니다. 이제 막았으니까 좀 잦아들겠죠? 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8월 13일 목요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소식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급변하고 있는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네팔 항공사 협회 9월 1일 비행 재개 촉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네팔 건지에 있는 교도소에 여성 수감자들을 이감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 이감 소식은 코로나하고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 보았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24시간 동안 525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네팔은 지금 총 확진자가 24,957명입니다. 내일이면 25,000명이 넘겠네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지금 확진자가 계속 100명 이상씩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카트만두 밸리로 들어오는 걸 결국 막았는데요. 늦었지만 해야 됩니다. 카트만두 밸리 통틀어서 127명 떴습니다. 127명 떴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111명, 랄리푸르 디스트릭트가 11명, 박타푸르가 5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카트만두에 코비드-19 누적 확진자 수는 1,579명입니다. 근데 순식간에 이렇게 됐어요. 이게 그 럭다운 풀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럭다운 풀고 나서 야간 럭다운으로 가고 하다가 뭐 지금 계속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카트만두로 유입되고 하다 보니까 100명 이상씩 막 떴거든요. 그래서 지금 1,579명입니다. 이미 근데 들어온 사람들이 그 카트만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마 감염을 더 시킬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다음 주에 카트만두에 2,000명 넘어갈 것 같고요. 누적 확진자. 그리고 좀 안 좋은 시나리오긴 한데 병상은 지금 없습니다. 부족해서 지금 그 일반 그 사립병원들 20%씩 지금 그 증발해서 코로나 병상으로 바꾸고 있긴 한데 일반 병원들의 문제는요, 코로나가 어떤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기존의 그 국가 지정 병원들도 잘 못하는데 민간 병원이 얼마나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고요. 그걸 잘못하면은 또 코로나 환자를 거기다가 유치했다가 되려 거기가 코로나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함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사망자 4명이 나왔습니다. 예, 8명씩 나오다가 다시 또 줄은 형태인데요. 그래도 지금 사망자는 변함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명이 나와서 95명이 됐어요. 이것도 지금 100명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45세 남성 마오따리 출신입니다. 85세 여성 다누시아 출신입니다. 18세 남성, 젊은 친구예요. 18세 남성 아참 디스트릭트입니다. 그리고 57세 남성 모랑 디스트릭트입니다. 근데 사망자가 이제 그 나이를 가리지 않고 젊은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완치자 109명 나왔습니다. 109명 나와서 현재 네팔의 완치자는 16,837명을 기록하고 있고요. 회복률은 떨어졌습니다. 67.5%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한때 72% 넘었잖아요. 그렇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확진은 올라가고 회복하는 사람은 그냥 뭐 보통 수준이고 하다 보니까 이 갭이 점점 늘어나면서 회복률도 떨어졌습니다. 집중치료 인원도 많이 늘었어요. 41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025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8,025명 중에서 중증 환자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증 환자 중에서 좀 사망자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 집중치료 인원이 한때는 5,000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한 3,000명 늘은 겁니다. 그 3,000명 늘은 거에 일조를 한 게 카트만두 밸리의
감염 증가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검역소 인원은 77명이 빠졌네요. 그래서 현재 검역소에서 집으로 가길 기다리는 사람들은 14,769명입니다. PCR 테스트는요 9,859건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 PCR 테스트 건수는 48만 3,038건입니다. 네, 이것도 거의 이제 48만이니까 좀 있으면 50만 건 되겠네요. 올리 총리가 전에 그 네팔 인구의 2%를 하겠다 단언을 했었죠. 2%면 60만 명입니다. 네, 이제 한 12만 명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이렇게 쭉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지금이 지금 8월. 이게 저희 이 네팔에서 1월 24일인가 시작했거든요. 벌써 한 7개월 흘렀네요. 7개월. 참 길죠. 그 여지껏 어떠한 것보다 제가 제 나이에서 볼 때는 이거보다 길게 느껴졌던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모두가 그러하시겠죠. 네, 그리고 네팔 상황과 그리고 전체적인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월 6일부터 야간 럭다운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야간 9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5시까지 야간 이동 금지입니다. 걸어서 이동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차량 이동도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소식은 8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금 카트만두 3개 디스트릭트, 카트만두 그리고 랄리푸르, 박타푸르 정부 사무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 사무소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정부 사무소하고 연관된 일을 하는 모든 기관들은 다 닫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아마 민간에서도 거버넌스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코이카라든가 자이카라든가 이렇게 정부 연관 활동을 하는 그 NGO들 이런 구호기관들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됩니다. 그 국제선, 국내선 장거리 노선을 지난번 8월 11일 날 발표를 하고 그 다음 날 8월 12일 날 추가로 연장이 됐다고 발표했는데요. 그게 오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오보를 제가 또 받아 적어갖고 방송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국제선은 9월 1일부터 다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제가 9월 16일까지 그 럭다운이 연장이 됐다. 말하자면 국제선이 오픈하지 않는다라고 방송을 했는데 그 기사를 냈던 신문사에서 8월 13일 날 그 정정 기사를 냈습니다. 날짜를 잘못했다라고 오보를 냈다고 자기들이 영어로 어떻게 나왔냐면요. We apologize for the error in the date, which should have been August 31 instead of September 16. 이제 발음이 안 좋더라도 이해하십시오. 하여튼 죄송하게 됐다고 그 9월 16일 대신에 9월 16일 대신에 맞나요? 9월 16일 대신에 그 8월 31일 대신에 9월 16일로 잘못 기사를 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오보를 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티비 시청자분께서 정은경님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그 분께서 제보를 해주셨어요. 이게 잘못된 오보 기사였다고 나왔다라고 나와서 제가 그걸 알게 돼갖고 부랴부랴 그 네팔 내에서 소식을 전하는 기관한테도 제가 거꾸로 또 전달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제보를 해주신 정은경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선, 국내선 이 장거리 그 버스는 31일까지 폐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일부터는 오픈이에요. 그런데 네팔이잖아요. 가봐야 합니다. 일단 가봐야 알고요. 일단은 그 바로잡기를 하겠습니다. 그 9월 16일까지 그 장거리가 안 다니는 게 아니고 8월 31일까지가 지금 안 다니는 겁니다. 9월 1일부터는 국제선, 국내선 예약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소식. 카트만두를 제가 아까 막았다 그랬죠. 그게 목요일 날, 13일 날 목요일 날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검문소 3군데에다가 그 코로나 테스트 전수검사한다. 근데 거기에서 많이 떴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카트만두 확진자의 60%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풀어준 게 정부라고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결국은 8월 13일 목요일 아침부터 다 막았습니다. 지금 카트만두로 못 들어옵니다. 비상적인 차량만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는 못 들어옵니다. 막혔어요. 그런데 몰래 걸어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들어오는 건 막을 수 없으니까. 하여튼 이 소식부터 먼저 좀 단신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카트만두 지방관리사무소는 벨리에서 교통수단을 위한 차량 패스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꺼멀 프로사드 반데이 행정관은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 목요일부터 차량 통행이 마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데이 씨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외부 지역에서 계곡으로 들어가는 차량 통과 승인이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는 지난 수요일 77개 지역 행정사무소 모두에 차량 정기권을 폐쇄하기 위한 회람을 보냈습니다. 내무부 대변인은 구급차, 식량수송, 미디어 및 패스가 필요 없는 비상차량 등은 운행이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77개 모두가 지금 묶였습니다. 디스트릭트 간 이동 다 막았어요. 전에부터 막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디스트릭트 풀어줬을 때 문제가 생긴 게 그 감염이 심한 적색 지역이 있었잖아요. 200명이 넘는 활성 인자를 갖고 있는 이 카트만두도 그랬었고, 그리고 없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니까 빨간 레드존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갔어요. 그래서 확 퍼졌습니다. 갑자기 지금 제2의 그 물결로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지금 다시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좀 늦었어요. 그 럭다운은 아닌데 럭다운입니다. 지금 현재. 일단 뭐 디스트릭트가 다 막혀 있죠. 차량 그 장거리 이동 안 돼 있죠. 오직 된다는 것은 시내 다니고 있는 대중교통 뿐입니다. 지금 호텔이나 레스토랑도 다 문을 닫고 문 연대는 단속하고 있고,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서 그 픽업 해가거나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주문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튼 좀 늦었지만 좀 결정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단신입니다. 보건임구부는 기업가와 직원들에게 자비로 의무적인 PCR 테스트를 받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최근 코비드-19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쇼핑몰, 음식점, 호텔 등 산업계 종사자들이 자비로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거 받아야 된대요. 지금 글쎄요, 이 받는 게 사실은 그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거 받는 사람들이 줄 쫙 서 있어요. 근데 그 줄이요, 이 거리를 안 두고 막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그 줄 서 있다가 감염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걸 지금 받으라고 하는데 글쎄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충분한지. 그래서 하여튼 뭐 다른 신문사에서는 어땠냐면은 그 PCR 테스트 기계라 그래야 되나? 뭐 배지라 그래야 되나?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거를 사갖고 와서 뭐 해서 보내라, 뭐 그걸 어떻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 뭐 자체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하여튼 지금 보건 쪽을 갖고 있는 그 보건 사업을 하고 있는 보건인구부에서 이런 발표를 어저께 했습니다. 목요일날. 네, 다음 단신입니다. 이스트 네왈버릇이 지구본부 까와소티 그 구는 9월 20일까지 폐쇄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폐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더 늘어나고 있고요. 다음 단신입니다. 먹구안푸르 경찰 10명을 포함해서 37명 코로나 감염 소식입니다. 예, 여기도 경찰이 포함이 돼서 제가 단신으로 뽑았고요. 경찰들이 계속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은 카트만두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카트만두에 트리비반 대학이 있는데 여기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의과대학 그 병원이 있어요. 보통 저희는 티칭 하스피톨 그러는데 이 티칭 병원의 응급병실이 병원 의료 종사자들의 코비드-19 양성 반응을 보임에 따라 목요일날 봉쇄됐습니다.
티칭 하스피털의 응급병동에 배치된 2명의 의사가 감염이 됐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6명의 간호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응급병동은 현재 봉쇄됐고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오픈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이 TU 그 응급실 봉쇄됐던 적이 있어요. 한 3일 봉쇄됐었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한 3일 정도 봉쇄되지 않을까.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의과대학병원이기 때문에. 네, 요렇게 그 네팔 현황과 단신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9월 1일 날부터 시작이 되는 국제선 항공 운행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항공사 협회는 정부가 9월 1일에도 비행을 재개하지 않으면 항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내선과 국제선이 8월 17일부터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가 지난 8월 11일 월요일 내각 회의를 통해 코비드-19 사례 증가를 이유로 비행 재개일을 9월 1일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네팔 항공사협회는 대부분의 코비드-19 영향을 받는 국가는 보건안전 프로토콜을 채택하여 적어도 국내선 항공편만은 재개했었다며 네팔 정부의 지시에 따라 네팔 항공사들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 민간항공기구가 규정한 프로토콜대로 비행을 재개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비행 재개 연기 결정은 비행 항공업계와 승객 그리고 장애가 있는 임산부 및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항공회사는 비행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겪고 있으며 이는 항공 부문에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비행 정지가 계속 연장된다면 항공사는 더욱 큰 어려움에 내몰릴 것이라며 정부가 9월 1일 비행 재개일을 다시 연기하면 항공사는 길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네, 좀 세게 나왔어요. 이번에 그 항공사협회가 마지막에 보면은 항공사가 길거리로 나선다. 두 가지 의미겠죠. 어떻게 따지면은 길거리로 나앉는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이 측면도 있어요. 이거 거의 협박에 관련된 협박에 가까운 그런 기사예요. 이게 지금 성명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은 꼭 해라. 안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또다시 이게 또 내몰리지 않는가, 이 올리 정부가. 아무튼 지금 그 넉다운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팔은 너무 일찍 시작했어요. 코로나 환자 딱 2명일 때 넉다운을 시작해갖고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거의 뭐야 이게 25,000명 가까워요. 25,000명 가까운데 지금 넉다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이 전에 해보지 못한 이 어떤 그 미증유의 그런 그 사태를 겪고 있다 보니까 2명일 때는 넉다운하고 25,000명일 때는 풀어서 지금 대중교통 다니고 있고 참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옵니다. 하여튼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건지 교도소 여성 수감자들 이감. 네, 제가 그 교도소에 대한 코비드-19 위험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그 방송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일부 수감자에서 코비드-19이 확인된 후 방케에 있는 네팔 건지 교도소는 여성 수감자들을 다른 구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교도소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수감자 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교도소 행정부는 지역 행정부와 협력하여 여성 수감자들을 네팔 건지에서 더일레쿠와 바르디아로 이동시켰습니다. 네팔 건지 교도소는 300명의 수감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네팔 건지 교도소는 2명의 부양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817명의 수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명의 여성 수감자와 미성년 부양 가족은 더일레쿠 교도소에 보내졌습니다. 15명의 여성 수감자와 미성년자 부양 가족은 바르디아 교도소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 조치는 감옥에서 코비드-19에 감염된 수감자들을 다른 죄수들과 격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치라고 합니다. 네, 그 817명의 수감자가 있는데 여성 수감자가 많지는 않았나 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817에서 30명하고 15명이니까 45명. 45명이면은 한 5%가 좀 넘겠네요. 5%가 넘는 숫자가 여성 수감자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남자네요. 그래서 그렇게 확률로 보면은 나쁜 사람은 남자가 많네요. 남자가 많은 거고요. 여기 중간에 그 미성년자 부양가족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네팔 같은 경우 그 여자 죄수일 경우 있잖아요. 그 잘못을 해서 수감을 됐어요. 그랬는데 젖먹이 아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팔 같은 경우는 젖먹이 아기도 같이 그 교도소에 같이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포유류라 그러면 이상하죠. 엄마가 아기랑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한 2살까지는 같이 있어야 되니까. 젖먹이 같은 경우 젖도 먹여야 되고 하니까. 여기는 네팔은요, 모유 수유 인구가 90%가 넘어요. 한국이 예전에 그랬었죠. 한국 옛날에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젖먹이를 떼어놓지 않으려고 그거를 이제 엄마도 원하고, 뭐 아이가 원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하여튼 정서적으로도 그게 좋다고는 하는데, 뭐 환경이 교도소 안에서 애를 데리고 있었다는 게 뭐 어떨까 싶은데, 사실은 이렇게 젖먹이를 그 떼어놓지 않고 같이 교도소에 그 수용 생활을 같이 하게 하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나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네팔 건지 교도소에서 그 코비드-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렇게 여성 수감자를 다른 그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는, 안전한 곳이라 해봤자 또 교도소긴 하겠지만요. 아무튼 다른 교도소들도 아마 이렇게 어떤 경우가 생기면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은 지금 교도소가 상태가 이래요. 300명 정원에 817명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과밀이에요. 교도소를 새로 지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법을 완화해서 좀 풀어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는 것 같고요. 외국 사례, 남미 사례 보니까 감당 안 하니까 그 나중에는 죄수들을 풀어주더라고요. 코비드-19 상황에서. 뭐 지금 뭐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사실 뭐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 가두고 그리고 교화시킬 의무만 있지, 그 사람을 병 걸려서 죽게 할 그럴 권리는 교도소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극한 상황이 오면은 죄수들을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팔에서도 아마 극한 상황이 오면은 뭐 아주 흉악범이 아닌 사람일 경우에는 풀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TV는 지금 매일매일 그 네팔 뉴스를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뉴스를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네팔 뉴스와 코로나 소식 받아보실 분은요, 구독 설정하시고요. 구독 옆에 종 모양에 클릭하시면 전체 설정, 부분 설정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로 알림 설정하시면은 가장 먼저 네팔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나의 히말라야, 어저께 한 분이 더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명 샀습니다. 저 4명만 더 사면 돼요. 4명만 더 팔면 됩니다. 예,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나의 히말라야 작가 서윤미 작가는요, 네팔을 너무도 좋아하고 네팔을 너무도 도와주고 싶어서 2012년부터 계속 네팔에 와서 네팔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이 창궐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도 네팔에 와서 네팔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책 네팔은 여전히 아름답다, 이게 2018년에 나왔고요. 두 번째 책 나의 히말라야에게, 이게 지금 2020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서점에 나와 있고요. 그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나 온라인 그 서점에 가서 검색 네팔 딱 해서 검색하시면요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와 있는 서평이라든가 뭐 이런 거 좀 읽어 보시고요. 되게 읽기 쉽게 돼 있고요. 그리고 황수연 작가님이 또 사파를 또 예쁘게 그려 주셔서 아주 책이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 권씩 사 주시면은 네팔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도움이 되냐고요? 서윤미 작가고요. 서윤미 작가가요. 이 책에서 나오는 인세를 받기도 전에 미리 인세 받을 것을 예상을 해서 지금 계속 극서부 쪽 그리고 까날리 죄송합니다. 꺼날리 쪽에 지금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작가이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이 책을 사주시면은 네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